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오늘은 라이카 Q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이카 Q는 논쟁이 좀 많은 카메라입니다. 28mm라는 화각이 제일 첫 번째 논쟁거리죠. 28mm는 사실 우리가 핸드폰 때문에 매우 익숙한 화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라이카 Q는 35mm로 나왔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각 때문에 구매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라이카 Q가 굉장히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 28mm도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왜 그런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라이카 Q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문의를 한다거나 또는 라이카 Q를 검색해보면 라이카 Q가 라이카 M으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또는 좀 속된 표현으로 미끼 상품이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사실 반대로 생각합니다. 라이카 M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라이카 Q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라이카 M을 한참 재미있게 사용하고 있었고요. 뭐 35mm라든지 50mm라든지 화각을 이제 하나씩 제가 좋아하는 화각을 추가하다 보니까 광각에 대한 어떤 화각을 좀 찾고 싶었고, 그래서 검색하다가 이제 라이카 28mm보다는 라이카 Q를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라이카 M이 수동 카메라인데다가 일단 수동 카메라라는 건 AF, 즉 오토포커스 기능이 전혀 없는 카메라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가장 결정적으로 어떤 피사체와 렌즈 간의 거리, 이 최소 초점 거리라고 하는데요. 이 최소 초점 거리가 라이카 M은 70cm라는 그런 한계 사항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m가 최소 초점 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그 DSLR이나 아니면 미러리스 카메라 또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음식 사진이 그런데요. 이렇게 그냥 가까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뭐 이렇게 찰칵 음식 사진을 찍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라이카 M의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음식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금은 멀리서 초점을 맞추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음식점에서 갑자기 음식이 나오자마자 자리에 일어나서 사진을 찍으면 조금 이제 타인의 시선을 좀 끌기도 하고, 특히 음식점 주인이 굉장히 흥미있게 쳐다봅니다. 혹시 무슨 대단한 블로거라도 되나라는 그런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시선을 끌기 싫어서 라이카 Q를 결정했는데요. 라이카 이제 Q는 이 매크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매크로 모드가 있고 일반 촬영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촬영 모드로 돌려놓고 찍으면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라이카 Q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라이카 M을 사용하다가 오히려 M이 속된 표현으로 미끼 상품이 돼서 라이카 Q를 사용하게 된 그런 계기인데요. 구매하고 나서 사실 몰랐던 많은 기능들을 알게 됐고, 그 뒤로 라이카 Q를 더욱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AF가 되는 조금 라이카 중에서는 좀 저렴한 똑딱이라고 폄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28mm가 있는 라이카 Q가 얼마나 대단할까 하는 의심을 품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초반의 우려와 달리 찍을 때마다 마치 라이카 M을 가지고 찍은 것처럼 굉장히 좋은 사진을 만들어주는 것에 첫 번째 놀랐고요. 두 번째는 이 매크로 기능이, 간이 매크로 기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매크로 기능이 저는 사실 그냥 매크로를 흉내낸 좀 초점거리가 가까웠을 때 더 잘 잡히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찍고 나서 보니까 정말 매크로 렌즈로 찍은 것처럼 굉장히 선명하게 가까이 있는 피사체를 묘사하는 점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라이카 Q를 항상 옆에다 두고 그냥 제 아들의 일상을 담거나 또는 상품 사진을 찍거나 또는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사진을 찍을 때 라이카 Q를 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가족과 함께 어디 나들이를 간다든지 할 때 음식 사진을 찍고 싶은 날이 있으면 일부러 라이카 Q를 챙겨서 나가기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더 이제 음식 사진을 좀 더 맛깔나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8mm가 뭐 어떤 장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핸드폰으로 28mm 화각에 해당하는 핸드폰 카메라로는 다양한 피사체를 찍으면서 굉장히 편리하게 즐기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카 Q의 28mm는 이게 이제 카메라 전용 카메라라고 생각하니까 응당 35mm가 아니어야 되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핸드폰처럼 얘도 편안하게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그 좁지도 넓지도 않은 광각 화각인 28mm는 광각의 특징도 살려서 찍을 수 있고, 한 걸음 더 다가서면 마치 35mm처럼 편안하게 찍을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카 Q는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카메라고요. 최근에 라이카 Q2가 나왔지만 사실 전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라이카 Q의 성능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라이카 Q2가 화소가 높다라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Q를 사는 건 바보다, 또는 디지털 기기에서 최신 기기가 아닌 걸 검토하는 건 좀 우매한 결정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화소가 넓다라고 해서 센서에 빛이 더 많이 담겨지는 뜻이 아닙니다. 화소가 넓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픽셀로 어떤 사진을 표현한다라는 뜻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35mm라는 센서의 제약은 여전히 동일하게 갖고 있고, 그걸 좀 더 세밀한 픽셀 가지고 사진을 표현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단점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이제 모든 사진을 찍고 거기에 제 입맛대로 후보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보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Q보다 Q2가 로우 데이터의 사이즈가 훨씬 크기 때문에 보정을 하다 보면 랩탑이 이미 최신 기기를 산 랩탑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팬이 심하게 돌아가면서 작업하는데 좀 시간이 소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약간의 딜레이 현상이 생기면서 오히려 작업 환경이 굉장히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사진 결과가 Q와 크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일부분을 크롭해서 사용하실 거라면 그런 큰 이제 화소가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뭐 사진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신다고 하면 화소는 후보정할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라이카 Q2를 살까 아니면 Q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적극 이미 가격도 저렴해진 Q를 사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Q의 28mm 화각이 어떤 계륵이 아니냐, 35mm였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실제 핸드폰으로 본인이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먼저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그 사진이 익숙하게 느껴지고 있고 충분히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Q도 굉장히 이질감 없이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몇 가지 Q로 찍은 제 사진의 장면을 슬라이드 쇼처럼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